일단은 공지하기 전에 진도 나가는 부분은 당연히 워크북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해석이랑 어법 당연한 거라서 내가 숙제 공지 안 해주는 거고, 선생님이 일정표, 영상 수업 일정표 보면 어디 진도 나갈지 알잖아. 당연히 그 부분 예습이랑 단어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숙제 안 올리는 거지. 안 해도 돼서 숙제를 안 올리는 게 아니야. 지금 내신 기간인 거 알죠, 친구들? 그 다음에 공지사항은 이번 주로 끝날 줄 알았던 영상 수업이 9월 13일까지 연기됐습니다. 이건 정책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거슬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영상 수업을 안 할 수도 없죠. 지금 내신 기간이니까. 부모님한테도 조금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 평일에 프린트 한번 받으러 와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공지를 할 건데, 학교에 따라서 안 와도 되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긴 하다. 근데 집에서 프린트 가능한 사람은 안 와도 되긴 하는데, 이게 보통 30장 이상이 프린트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집에서 뽑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원에 와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일요일 밤 12시에 퀴즈 채팅 있는 거 알죠?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잊지 말고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고3 친구들 공지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선생님이 17, 18강 진도 안 나갔잖아. 진도 안 나간 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니까 혼자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17, 18강 꼼꼼하게 풀고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도 분명히 변형될 가능성이 있다. 수능에서. 그 다음에 모고 풀 때 웬만하면은 째깐째깐 이렇게 풀지 말고 듣기부터 시작해서 읽기까지 70분 시간 재고 푸세요. 이제는 정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그 패턴을 갖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딱 어떠한 영어 지문을 봤을 때 내가 일정 이상의 그 집중력을 이제 계속해서 길러가는 습관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부터는 문제를 조금 많이 푸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번 수업할 때마다 항상 10개 이상씩 진도를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양은 뭐 지금 수특 영어 독해 풀죠. 수 안 풀고 있죠. 그 다음에 매주 모의고사 1회씩 풀고 있잖아. 이 문제 양이 사실 엄청나. 그 우리가 지금 이 고3 커리 타는 동안 거의 1년 동안의 시험 범위를 압축해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그만큼 조금 정성이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는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복습을 정말 철저하게 해야 돼. 응? 안 그러면 지금 수업 듣는 게 조금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네가 충분히 선생님 수업 듣기 전에 예습하고 혼자서 고민해본 다음에 내 수업 듣고, 아, 이게 단순 그냥 영어를 한국어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함축된 뜻이 있었구나. 혹은 이러한 느낌이었구나 하는 그러한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연습이 되게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글을 많이 읽는 거, 그 다음에 꼼꼼하게 읽는 거, 반복해서 읽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지금 이 고3 컬이 타고 있는 친구들은 크게 걱정 안 하긴 하는데, 워낙 지금 이 영어라는 과목에만 또 공부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여러 가지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능 공부 패턴을 만들어서 수능 직전, 전날까지도 진짜 단어 외우는 거. 이게 지금은 그래도 한 90일? 80일 정도 남아서 이게 감흥이 그렇게 확 와닿진 않는데, 진짜 딱 한 달 남고 3주 전, 2주 전, 1주 전 이렇게 되면 그땐 진짜 막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뭘 해야 할지. 근데 그냥 하던 대로 꾸준히 지금 하는 공부 패턴 꾸준히 그때까지 갖고 간다고 생각하면 돼.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는 각 그 학원들 다니는 과목마다 공부 방법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적어도 영어는 그렇다. 되냐?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거 조금 신경 써서 공부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단어 같은 경우에도 그 워마랑 그 다음에 우리 수한 단어 맨날 맨날 하기로 했던 거 알죠? 그거 빼먹지 않고 하고 있지? 그거 꾸준히 해라. 응? 그러면 우리 한번 오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17, 18은 자습으로 가고 모의고사를 이제 아마
수업을 한 번, 그러니까 수업을 두 번 하면은 모의고사 1.5회 정도 진도 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진도 이거 나갈 때마다 이거 모의고사 풀 때도 째깐째깐씩 풀지 말고 뭐 선생님이 오늘 20번부터 33번까지 나갈 테니까 그때 거기까지만 풀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시간 재서 꼭 한 회씩 풀고, 푸는 거는 적어도 70분 들여서 풀고 예습은 뭐 10개씩 하던지 그거는 뭐 자유롭게 하고, 적어도 풀 때는 너네 몸에 문제 푸는 게 체화될 수 있도록 시간 맞춰서 푸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한번 20번부터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게 풀 때는 되게 쉬웠거든? 그러니까 풀 때는 되게 쉬웠는데 3점짜리도 뒤에 빈칸 나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 되게 쉬웠고 수월했는데 되게 지문이 변형될 요지가 많아. 그러니까 실제로 수능에 출제되기가 되게 쉽다. 평가원 문제든 수능에든 출제가 되거나 혹은 토픽이 연관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지문들이 꽤 있으니까는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20번부터 보면은 주장이네요, 주장. 만약에 너가 친구를 원하잖아. 그러면은 강아지를 키우랍니다. 강아지를 가지라는 거, 강아지를 키우라는 거죠. 저널리즘. 언론학 교수들이랑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러한 유머러스하고 콜로퀴얼 하면은 격식 없는, 구어적인 이런 뜻이거든. 격식 없는 세잉 하면은 격언이나 속담이죠. 속담을 공유하는 거야. 누구와 함께? 카운트레스, 셀 수 없이 많은이란 뜻이다. 셀 수 없이 많은 니오파이트. 그러한 밑에 별표단으로 나오죠. 초보자들과 함께 이러한 유머러스하고 격식 없는 그러한 경험을 나눈대요. 근데 어디에서 나누냐면은 교실에서, 그리고 뉴스룸스 하면 뉴스 편집실에서. 왜 그렇게 나누냐면은 그것이 포인트 투 하면 무엇을 가리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사하다, 암시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것이 진지한 underpinning, 아래로 꼭 꽂고 있는 거잖아. 핀이 고정시키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사항이나 토대라는 뜻이 있다. 그러한 진지한 토대를 암시하기 때문이랍니다.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거는 saying 정도로 보면 될까요? 되냐? 그래서 underpinning도 별표 단어로 나와 있는 거. 그쵸. 일단 읽자. 그 매체는 일반적으로, 그리고 기자들은 in particular, 특히나 in particular 하면은 애들아 particularly 라는 부사랑 똑같고 in general 하면은 generally 라는 부사랑 똑같은 쓰임인 거 알아둬라. 기자들은 특히나, 매체들은 일반적으로, 그쵸, 사랑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또는 여기서 해부는 사역동사네 보니까, 그쵸, 그들의 동기가 이해가 되도록 have, 만들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쵸?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obligation 하면 책임이나 의무잖아. 책임을 carry out, 수행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어떠한 책임이냐면은 대중에게 inform, 정보를 제공할 그러한 그들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의 동기를 이해되도록 만들 필요도 없고 사랑받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되냐? 하지만 스테픈 클라이드만이라는 사람과 이 텀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버추어스 저널리스트에서, 그쵸? 이런 저널리스트에 따르면은 essential, 엄청 중요한, 지금 형용사 나왔죠? 항상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기다가 너무 중요하다. essential, vital, crucial, 필수적이라고 한 거야. 뭐가 필수적이냐면은 대중이 언론을 믿고, 그리고 CA as B, 그것을 credible, 신뢰할 수 있는, credible,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한 거죠. 이 버처스 저널리스트라는 책에서. 근데 어디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어야 되냐면, 그쵸, 그것의 역할에서. 근데 뭐로서의 역할이냐면 와치독, 감시자로서의 역할이죠. 근데 누구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이냐면 정부와 그들의 에이전시스, 기관들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널리스트들이 대중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거죠. 저널리스트들이 되게 감시자의 역할을 하잖아, 사회에서. 근데 그러한 감시자의 역할을 하려면은 일단 신뢰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 이 스테판과 탐이라는 사람에 의하면은 credibility, 그 신뢰성이라는 것은 태도거든. 한 태도인데, 즉 동격으로 태도, attitude를 부연 설명하고 있다.
근데 그게 믿음이야. 근데 어떠한 믿음이냐면 여기서 that은 동격이 아니라 목적격이다. 시민들이 갖고 있는 홀드 뒤에 목적어가 없죠. 믿음인 거죠. 그쵸? 무엇에 대해서? 뉴스 매체가 legitimately 합법적으로 힘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쵸? 시민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거든. 근데 이게 어떠한 힘이냐면은 elected officials, elect 하면 선출하다라는 뜻이 있잖아. 선출된 공무원 또는 높은 직위에 있는 others, 즉 공무원을 비판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갖고 있는 믿음인 거야. 되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공무원들이냐면은 후 이하로 부연 설명해주네. 규칙에 의해서 규칙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비판할 힘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죠. 되냐? 그 다음 be seen as, ca as, be의 지금 수동태 형태죠. 정당하도록 여겨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체들은 심지어 must 나왔다. must 얘들아. must 뭐 해야만 하는 거야? 또 나오네. 여겨져야만 하는 거죠. truth 진실로 full 가득 차 있는 거니까 진실하다고 그리고 accurate 정확하고 unbiased니까 편견이 없는 거죠. 편견이 없고 fair 공평하다고 그쵸 여겨져야만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항상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여기 essential이나 must나 이러한 부분에서 답을 유추해서 답을 2번으로 고르시면 되죠. 권력의 감시자로서 언론은 대중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되냐? 이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 근처에 답의 힌트가 있잖아. 되냐? 이런 부분에서 답의 힌트를 유추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벗 뒤로 또 반전 포인트 나오는 거 알죠? 이 위로는 그쵸? 사랑받을 필요도 없고 이해받을 필요도 없다고 하지만 법 밑으로 이 글쓴이가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전문가들 이름을 빌려온 거야. 뭔 말인지 했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갖고 갔으면 하는 단어가 일단은 그 니오파이트라고 하면 니오 하면은 뉴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새로 초보자라는 뜻이 있는 거고 새롭게 온 사람이니까 초보자라는 뜻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obligation이죠. obligation 하면 책임이나 의무라는 뜻이 있는데 oblivion이라는 뜻도 단어도 갖고 갈래? oblivion 하면 망각이란 뜻이 있거든. 망각이란 뜻이 있는데 뭔가를 완전 잊어버리는 거 있잖아. 근데 obliviate라는 단어가 사전에 찾아도 없는데 이게 해리포터에서 뭔가 주문이래요. 기억을 잊게? 그러니까 forget이죠, forget. 잊게 만들다 혹은 잊다라는. 근데 이거를 나는 러블리즈 이번에 신곡이 오블리비에이트라는 곡이 발매가 됐더라고. 들어보진 않았는데 뭐 망각과 관련된 그러한 노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오블리비언이라는 단어는 갖고 가라. 그 다음에 2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21번 같은 경우에도 별표 하나 치고 갈까? 왜 그러냐면 습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야. 습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제시되는 지문이기 때문에 중요하거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통 모의고사에서 습관이라는 토픽이 되게 자주 나오는데 지금 딱 떠오르는 습관과 관련된 토픽은 그거야. 습관이라는 게 우리의 인지적인 에너지 그런 것을 되게 세이빙 시킨다. 그쵸? 되게 저장시킨다. 왜냐면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하는 걸 습관이라고 하잖아, 보통은. 그쵸? 인식하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 하는 걸 습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인 일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그러한 관점이 있었고 그게 지금 생각나네요. 일단 그것을 알고 우리 21번을 보면은 사이콜로지스트 심리학자들과 심리학자이자 그리고 심리학자 그리고 작가인 이 제레미 딘이라는 사람이 설명했거든. 근데 뭐를 설명했냐면 explain은 보통 타동사로 쓰이잖아. 그래서 얘 explain의 목적어가 어디 있는지 알겠냐? 다은아? 어디 있냐? 그쵸? 이 대니하다. in relation to가 무엇과 관련하여라는 전치사잖아. 그래서 목적어 나오기 전에 전명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돼요? 그래서 보면은 설명을 했는데
무엇과 관련하여서? cultivate 하면은 경작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땅을 어떠한 성격이나 어떠한 기술 같은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함양하다, 개발하다라는 뜻이 있어. 함양하거나 개발하는 건 더 좋은 쪽으로 발전시키는 걸 얘기한다. 그 해피니스 부스팅에서 행복을 증가시키는 습관을 함양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발하는 것과 관련하여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그쵸 직역하면은 오인트먼트 하면 연고라는 뜻이 있어. 우리가 뭐 아플 때 바르는 연고에 a large fly에서 큰 파리가 있다고 설명을 했답니다. 되냐? 그러니까 뭔 말이야? 행복을 증가시키는 그 습관을 개발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허점이 있다는 거야. 허점이. 연고에 팔이 있으면은 연고 쓰고 싶지 않잖아. 옥의 티, 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허점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그 허점, 그 팔이라는 것은 즉 habituation, 습관하래요. 되냐? 그러니까 뭐 계속 읽자. 그 habituation, 그 습관화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가 긍정적인 경험에 적응을 하는 것을 의미해. 더 빠르게 부정적인 once 경험보다. 되냐?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것에 더 빨리 적응을 해버린다는 거야.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가 기쁨을 잃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좋은 습관으로부터. 그쵸? 더 빠르게. 뭐보다? 나쁜 원스가 지칭하는 거는 지금 뭐야? 그쵸? 헤비트죠. 나쁜 습관으로부터의 고통보다 더 빠르게 좋은 습관으로부터의 기쁨을 잃게 되는 걸 의미한답니다. D는 그래서 suggest, 제시하는 거야. 한 가지 방법이, 근데 어떠한 한 가지 방법이냐면 지금 way가 주어고 동사는 그 밑에 줄에 있는 is인 거죠. 어떠한 방법이냐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우리의 자동적인 그런 기쁨에 대한 적응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방법이 어떻게 함으로써라고 제시한 거야. 우리의 습관을 bearing, 다양화함으로써라고 제시한답니다. 그것들을 정확하게 같은 방식으로 repeating, 반복한다기보다는 그쵸? 근데 그쵸? over and over again 반복해서 선생님 실제로 글을 읽을 때 이 딘이 이 사람이 일단 생글이잖아. 딘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상관없고 이 딘의 생각을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딘이 제시한다잖아. 그쵸? 방법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다양화한다는 걸 제시한다는 거잖아. 되냐? 이거 실제로 여기에 동그라미 쳤거든. 실제로 푼 거 보면은. 그 다음에 이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 근데 뭐 하기 위해서? 더 의식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무엇에? 더 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답니다. 무엇에? 질문에. 근데 어떠한 질문이냐면 너 어떠냐는 오늘 어떠냐는 질문이죠. 그쵸? Rather than saying fine every time. 맨날 괜찮아 라고 반응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rather than을 사이로 의미상으로 병렬되는 게 saying이랑 making이다. 그러니까 맨날 괜찮아 뭐 fine이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쵸? 그 질문에 더 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지금 들어주고 있는 거거든. 선생님 영상 다시 안 찍어도 되죠? 그러니까 그 습관을 다양화하라고 했으니까 맨날 fine이라고 대답하기보다는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는 introducing이죠. 의식적인 variations, 변화네 얘들아. 항상 다른 거는 차이나 변화는 중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글을 쓰는 이유기도 하고 의식적인 변화를 도입하는 거 있잖아. 일부 우리의 습관에 그게 효과적일 수가 있다잖아. 심지어 효과적이라잖아 얘들아. 그쵸? 뭐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습관화의 영향력을 줄이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래. 비록 딘이 설명하긴 했어. 이러한 생각 있잖아. 그러니까 습관을 다양화하는 거. 습관화를 다양화한다는 이러한 생각이 스트레치하면은 뻗는 거니까 느리다라는 뜻이 있잖아. 그래서 확대 해석하다라는 뜻으로 여기서 해석하면 되겠다.
형식적인 습관의 정의라는 것을 확대 해석하는 거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게 어떠한 형식적인 습관의 정의냐면은 똑같은 행동과 사고를 수반하는 습관인 거죠.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행동과 사고를 수반하는, 그게 바로 습관이잖아. 되냐? 그러니까 그러한 형식적인 습관의 정의를 확대 해석한다고 설명은 하긴 하지만, 돼? for부터 habits까지 동그란 괄호. 이러한 행복한 습관을 위해서, 그쵸? 행복한 습관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오토매틱 자동적인 이니에이션, 습관, 행동의 시작이 필요하긴 해. 필요하긴 하거든. 근데 하지만 그런 다음에는 continuously, 지속적으로 mindful 하면은 유념하는 방식이, 지금 벗을 사이로 목적어 두 개가 병렬되는 거다. 벗 오른쪽에 있는 way랑 왼쪽에 있는 initiation이 지금 병렬되는 거야. 그것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으로 유념하는 방식이 필요하기도 하다는 거죠. 되냐? 새로운 유형의 하이브리드 혼성의 습관이라는 거야. 즉 뭐야? 유념하는 습관. 되냐?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거 원래 유념하지 않아야 되잖아. 생각 없이 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유념하는 습관이라고 하는데, 이 유념하는 습관이 함축하는 거 1번. 이거 내가 보기에 잘못 고른 사람은 답 1번 골랐을 텐데, 보면은 그 사람의, 원스는 일반적인 사람의 오래된 습관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 인식만 하면 되냐? 인식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위에서 동그라미 친 부분 보면 이 사람이 제시하는 방법은 다양화야, 다양화. 근데 인식한 다음엔 다양화를 해야지. 뭔 말인지 되냐? 2번, 나쁜 습관을 없애는 거죠. with all one's mind, 온 마음을 다해서. 3번, get into the habit of 하면은 어떠어떠한 습관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어떠어떠한 습관을 갖다라는 뜻이야. 사람의 마음을 calming, 안정시키는 습관을 갖는 거? 아니죠. calming 때문에 아니죠. 실제로 선생님이 답 고를 때 명확하게 아닌 포인트 이렇게 그어가면서 하거든. 4번,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행복을 솔직하게 표현한다는 이러한 말은 전혀 없다. 좋은 말이긴 한데, 4번이 긍정적인 말이긴 한데. 그 다음에 5번, 의식적으로 bearing, 다양화하는 거죠. 습관적인 행동의 패턴을. 여기 나오네. bearing, 다양화하다. 여기서 끌어와서 답을 5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되냐? 일단 답 고르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은데, 보면은 너네가 이해 안 될 것 같은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거든? 이 부분인데, 보면은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게, 그 행복한 습관이라는 걸 위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행동에 대한 자동적인 시작도 필요하긴 하다는 거야. 그쵸? 하지만 원래 습관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근데 그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유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행복에 적응이 빠르기 때문에, 뭔 말인지 되냐? 좋은 습관을 갖고 있더라도 적응이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기쁨에 익숙해진다고 하잖아, 빠르게.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서 유념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는 떠오르지 않네요. 뭔 말인지 되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갖고 가라. 습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니까. 그 다음 2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22번 보면은 소셜 워커를 하면은 사회적 노동자니까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들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때 강조 구문이죠. 그것은 바로 클라이언트, 고객들이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대요. 근데 뭐가 고객들이냐면은 문제를 갖고 있는 거는 바로 고객들이고, 그러므로 그쵸? 치프, 주된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도 바로 고객들이라는 거를 인식해야 된대. 근데 무엇에 대한 책임이냐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그런 책임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복지사들은 markedly, 현저하게, 얘들아 나왔다. 다르죠? 다르다는 거야. 무엇과 다르다는 거야? 대부분의 다른 profession, 직업과는 다르답니다. professional, professor 이런 것 좀. profession은 지금 여기서 직업이죠. professional은 전문가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professor은 교수. 구분해서 외워라. 되냐? 나오네. professor. 대부분의 professional.
전문가들은 예를 들면 어떠한 전문가들이냐면 구체적으로 physicians, 의사나 그리고 attorneys, 변호사다. 변호사들은 advice, 지금 동사죠? 클라이언트들에게 조언하잖아. 근데 무엇에 대해서 조언을 하냐면 그들이 oughto가 잘 안 쓰이는 요즘 조동사긴 한데 얘 should랑 비슷한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이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클라이언트들에게 조언을 하잖아. Doctor, lawyer, and dentist. 치과 의사들은 전문가로 여겨지죠. 그쵸? 근데 고객들의 그런 의사결정이라는 건 그러한 상황에서 고객들의 의사결정이 어때? 일반적으로 한정이 되잖아. 전문가의 조언에. 보통 전문가의 조언 안에서 행동을 한다는 거죠. 되냐? 근데 sharp contrast. 그쵸? 뚜렷한 대조가 나오네. 뚜렷한 대조에서 social workers, 사회복지사들은 그쵸? establish, 설립하도록 노력한다는 거야. 그쵸? 뭐를? expert inferior relationship. inferior 하면은 뭐 열등한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하급자, 전문가와 하급자의 관계가 아니라 나데이버비 보이죠? 아니라 오히려 equals 하면은 얘도 갖고 가 중요한 단어니까 동등한 것 이런 뜻이거든. 여기에서는 문맥상으로 봤을 때 동등한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네요. 동등한 사람 사이의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려고 한답니다. expertise, 전문 지식 있잖아. 사회복지사의 전문 지식이라는 건 또 나오는 거 보이냐? not a but. but은 세미콜론이 대신해주고 있는 거 보이죠? 사회복지사의 전문 지식이라는 것은 있지 않아. 알거나 추천해주는 데 있는 게 아니야. 그쵸? 고객 클라이언트들에게 최선인 것을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거나 추천해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디에 있다는 거야? 그것은 클라이언트들을 어시스팅, 도와주는 데 있다는 거야. 되냐? 그쵸? 뭐 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책을 확인하고 이그제밍, 검토하고 이런 건 사실 일단 하자. 그들의 능력과 기회를 최대화하고 그 다음에 그들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들이 만든 의사결정을 실행하는 그러한 것을 돕는 데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은 그냥 얘들아 안 읽고 넘어가도 된다. 이게 한번 무슨 내용인지 딱 캐치가 되면은 그냥 이러한 부분은 쭉 넘어가서 읽으셔도 돼요. 많은 학생들이 동사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C인 거 알죠? 뭐 할 때? 그들이 처음 그 사회복지, social work, 사회복지나 혹은 일부 다른 helping, 돕는 profession, 직업에 들어갈 때, 진입을 할 때 오해하는 거야. 그들의 역할을 오해하면서 C, 여기는 거죠. 뭐로써? savior, 구원자나 rescuer. 그쵸? 뭔가 구조자, 구원자 혹은 구조자의 대시지칭하는 건 지금 롤이죠, 롤. 역할로서 잘못되게 그쵸? C, 간주를 한답니다. 되냐? 그들은 savior이나 rescuer가 아니라 assistant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고르면 돼? 그쵸? 4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사의 임무는 고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거라는 거죠. 그쵸? 이 지문은 그냥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문에서 너네가 캐치해야 될 거는 이렇게 구구절절 이게 클라이언트를 돕는 거라고 하면서 이쪽은 다 구체적인 사례잖아. 어떻게 돕는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거는 그냥 넘겨서 읽어도 된다는 게 포인트다. 뭔 말인지 돼? 그러니까 지문을 그러니까 너네의 스타일마다 달라. 이게 내 스타일만을 강요할 순 없는데 지문을 읽다 보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보이잖아. 물론 많이 읽어야지 보이는데 넘겨 읽는 것도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 알아야지 넘겨 읽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너네가 봤을 때 그러니까 항상 구체적인 사례라는 건 어떠한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독자로 하여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너네가 이미 중심 내용을 캐치를 했어. 그럼 구체적인 사례는 건너뛰고 혹시 뒤쪽에 반전이 있지 않나? 이러한 것을 조금 스캐닝 하면서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3번은 별표를 3개 칠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내용보다는 이게 되게 변형돼서 출제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지문이거든. 문제가 어렵진 않잖아. 근데 이게 논리성이 있잖아.
그래서 이게 요약으로 40번 지문으로도 40번으로 변형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고, 물론 쉬운 수준이지만, 그 다음에 빈칸이나 어휘로 출제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 뭐 쓰임새는 적절하지 않은 어휘는 혹은 빈칸으로, 그러니까 이 지문은 꼭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되냐? 혹은 이렇게 안 나온다고 해도 이 SMT나 LTM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토픽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쵸? 기억이 근데 어디에서의 기억이냐면 단기 기억, STM이라고 할게요. 그냥 단기 기억이라고 할까? 단기 기억에서의 기억이라는 것이 인코드하면 부호화하다죠. 부호화하다. 해독하다는 디코드인 거 알죠? DE. 부호화되는 반면에 acoustically 청각적으로 부호화되는 반면에 정보 있잖아. 근데 어떠한 정보냐면 LTM 그 장기 기억에 held 저장이 되는 정보는 다른 것처럼 보인답니다. 또 나오죠. 달라. 항상 차이가 중요해. 뭔 말인지 알겠냐? 항상 글 왜 써? 새로움, 변화,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쓰이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냐? 새로움이나 체인지, 변화나 차이 이러한 것 때문에 쓰이는 거 보면 여기에서 기억이라는 것은 부호화가 되거는 무엇에 따라서 그것들의 의미에 따라서 그쵸 부호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단기 기억은 뭐야? 단기 기억은 소리. 단기 기억은 소리죠. 그 다음에 장기 기억은 뭐야? 그쵸? 의미. 되냐? 의미에 따라서 지금 부호가 된다고 얘기해주고 있다. 그 다음 즉 대리 즉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시멘틱 코드 의미 부호를 사용하여서 부호화가 된다는 거죠. 이 베들리 이 사람이 증거를 제시해 이것에 대한 실험에서. 근데 어떠한 실험이냐면 참가자들로 하여금 그 단어의 목록을 배우도록 요구한 다음에 그것들을 상기하도록 요구하는 그러한 실험이었거든. 그 목차라는 게 일부 아이템, 항목들을 포함하거든. 근데 어떠한 항목들이냐면 뭐 청각적으로 비슷한 항목들도 포함해. 예를 들면은 매드맨, 캐드, 캔건 같은. 그리고 others, 다른 것들도 포함하거든. and를 사이로는 others랑 some items가 병렬되죠. 근데 이게 어떠한 또 다른 항목들이냐면은 semantically 의미적으로 비슷한 것들도 포함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big, long, broad, high와 같은. 그래서 요청이 되었을 때, 그쵸? 요청이 되었을 때 뭐라고 요청이 되는 거냐면 즉각적인 recall, 회상에 대해서 요청을 받았을 때, 그쵸? 참가자들은 요청을 받는 거니까 참가자들의 에러가 영향을 받았답니다. 무엇에 의해서? 비슷한 소리가 나는 단어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거죠. 분사구문이죠. 뭐 하면서? 그 청각적인 STM 단기 기억에서의 청각적인 그러한 부호의 사용을 reflecting 반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뭘 설명해주고 있어? 즉각적으로 단어를 외운 다음에 다시 기억을 떠올리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에러는 그쵸? 소리와 관련돼서 영향을 받았다는 거야. 왜냐면 단기 기억이라는 건 소리에 의해서 부호화가 되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리콜이라는 게 연기가 되었을 때 있잖아. 20분 동안. 하지만 그러면은 더 많은 에러가 그 목록 항목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왜냐하면은 장기 기억은 의미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이러한 this latter 후자의 finding 연구 결과라는 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야. 그 의미 LTM 장기 기억에서의 의미 부호의 사용에 의해서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죠. 항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혼동이 될 수가 있는 거다. 그쵸? 그것들이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을 때. 되냐? 그래서 뭐 할 가능성이 더 낮은 거야? 정확하게 회상될 가능성이 더 낮답니다. 돼? 왜냐면 장기 기억은 의미에 의해서 그쵸? 회상이 되는 거니까. 선택지 1번부터 보면은 면밀한 링크 관계죠. 그쵸? 장기와 단기 기억이 있어서. 장기와 단기 기억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는 내용은 없으니까 1번 지울게요. 그 다음에 2번. 다른 부호죠. 근데 어떠한 다른 부호냐면은 장기와 단기 기억에 의해서 사용이 되는 다른 부호들. 그쵸?
단기 기억 같은 경우에는 소리, 청각에 의해서 부호가 되고 장기 기억 같은 경우에는 시멘틱, 의미에 의해서 부호가 되니까 2번 맞고 3번 옵티마이즈 하면은 최적화하다라는 뜻이죠. 기억의 부호화 과정을 최적화하는 방법 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인식에 대한 역할이죠. 뭐 하는 데 있어서 그 부호화의 과정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인지의 역할 없고 5번 정보를 인코딩, 부호화하고 디코딩, 해독하는 것의 과정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고르시면 돼요.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여러 번 읽어보면서 논리적으로 쓰이는, 흐름상 쓰이는 단어 같은 것들 좀 꼼꼼히 봤으면 좋겠다. 되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24번 보도록 합시다. 24번 보면은 한 가지 키 열쇠는 근데 무엇에 대한 열쇠냐면은 그 쇼핑 정보 갭 격차죠. 격차 문제에 대한 한 가지 열쇠가 뭐냐면은 이러한 문제가 있나 봐. 쇼핑 정보에 관련된 격차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 열쇠가 뭐래? 아는 거래. 깨닫는 거래. 근데 뭐를 깨닫는 거냐면 우리가 더 나은 방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근데 어떠한 방법이냐면은 정보를 프레젠팅, 제시하고 조직화하는 더 나은 방법을 필요로 한다는 걸 깨닫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방법이 문제네. 방법이 해결책이네. 그러한 방법은 정보를 조직화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조직화하는 거야? 디퍼런트, 다양한 수준으로 조직화하는 거거든. 그리고 그곳에서 다양한 소비자 그러한 디맨드, 요구에 대한 양이, 그쵸? 다양한 정보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대한 양이 제시가 되는 거죠. 각각의 수준에서. 그러니까 소비자에 따라서 정보에 대해서 다른 양을 추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제시하면 된다는 거죠, 정보를. 어떠한 쇼핑객이든지 간에 어떠한 시점에서. 근데 이게 어떠한 시점이냐면 쇼핑 경험에서의 어떤 시점에서, 그쵸? 특정한 수준의 흥미는 갖고 있다는 거야, 쇼핑을 할 때. 그쵸? 그 상품에 대해서. 근데 가끔씩 이러한 흥미의 수준이라는 거는 인텐스, 강렬하거든. 그리고 그곳에서 소비자는, 그쵸? 충분한 정보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대요. 그리고 가끔씩 이러한 수준이라는 것은 무관심한 원이 지칭하는 건 수준이죠. 무관심한 수준일 수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소비자는 그냥 구경만 할 뿐이랍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는 어떤 식으로 정보의 양이 다를 수 있는지 필요로 하는. 얘들아, 더 베스트 이거 잘 안 나오는 편이잖아. 최상급이잖아. 게다가 조심해.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은, 근데 어떠한 최고의 방법이냐면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러니까 뭐야? 그들을 뭐로써 보는 거야? number of 많은 possible 가능한 흥미의 수준으로서 여기는 거야.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거야? to direct랑 병렬되는 게 뭐야? 그죠? to look이다. to look at. 걔네들을, 그쵸? 많은 가능한 흥미의 수준으로 여긴 다음에 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는 direct 보내다, 향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다. 정보를 보내는 거야, 그들에게. 무엇에 따라서? 그것들의 그러한 수준에 따라서. 뭔 말인지 되죠? 만약에 소비자들이 높은 수준의 흥미를 갖고 있으면 그러면 더 많은 정보가 이용 가능해야지. 근데 반대로 소비자가 무관심하잖아, 상품에. 그러면은 그는, 그쵸? 압도당하면 안 되겠죠, 정보에 대해서.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여기서 얘기해주는 건 그거잖아. 소비자의 관심 수준에 따라서, 그쵸? 정보가 전달돼야 된다는 거잖아. 관심 수준이 정보를 전달한다는 거죠. 그쵸? 정보를 결정한다는 거잖아. 그럼 한번 봐봐. 선택지 1번. 어떻게 그 쇼핑객들의 상품에 대한 흥미의 수준을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내용 전혀 아니죠. 되냐? 2번. 쇼핑 정보. 흥미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반. 이거는 애들아, 왜 틀려? 정보가 수준을 결정하는 거야. 관심 수준을.
이건 인과관계가 다르잖아. 완전 뒤바뀌었잖아. 그래서 2번 틀리는 거고 2번 틀린 거고 3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보기에 내용은 쉬운데 선택지에서 약간 인과관계, 그러니까 선택지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면 맞추지 못하도록 만든 문제네. 그쵸? 인과관계를 사용해서. 3번. 쇼퍼의 그런 흥미 수준이라는 거죠. 이 흥미 수준이라는 게 정보의 양을 determinant, 결정하는 요소라는 거죠. determinant, 결정하는 요소라는 명사인 거 꼭 갖고 가. 그래서 3번이죠. 관심 수준이 정보의 양을 결정하는 거니까 인과관계 맞죠? 4번. 정보의 양이죠. 근데 어떠한 정보의 양이냐면은, 그쵸? 구매를 결정하는 것에 필요로 되는 정보의 양 아니고요. 그 다음에 5번. 무엇을 하는지죠. 뭐 할 때? 그쵸? 압도당할 때. 그 정보의 양이 압도당할 때 쇼핑객들이 하는 것. 아니죠. 그래서 답을 3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되냐? 설마 답을 4번으로 고른 사람이 있을까? 없죠? 4번 혹시 답으로 골랐니, 윤지야? 아니죠? 그러니까 4번이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러니까 만약에 4번이 답이 되려면은 구매로 이어지는데 필요로 되는 정보의 양이 위에 서술돼야지. 그러니까 쇼핑객들이 구매를 하려면은 이 정도의 정보의 양이 필요해. 이러한 내용이 위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은 없거든. 그냥 관심 수준에 따라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뭐 구매로 이어지려면은 뭐 어떠한 특정한 양의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이 없어서 4번은 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9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29번. 29번 같은 경우에는 어법 문제인데 어법상으로는 틀린 친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용이 괜찮아서 우리 해석이랑 같이 병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어법 문제 풀 때는 정확한 해석보다는 러프한 해석과 함께 그 밑줄 쳐져 있는 부분에 그쵸 문장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일단 해석까지 병행하니까는 첫 번째 줄부터 한번 보자. 일단 emerge 하면은 나오다, 나타나다 이러한 뜻이 있거든. 그래서 현대 과학이라는 것이 나타난 거야.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전통에서 나타났거든. 근데 어떠한 전통이냐면은 명백하게 서구적인 그런 전통으로부터 났답니다. 그래서 뭐처럼 보이냐면은 여기에서 이때 가주어 진주하고 that 이하로 주어는 process죠. 동사는 can be고 either A or B 하면 A 또는 B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양자택일의 라는 형용사로 해석하시면 돼요. 되냐? 그래서 이러한 양자택일의 범주로 sort, 분류하다라는 뜻이죠. 분류하는 이런 양자택일의 범주로 분류를 하는 이러한 과정이라는 것이 be traced to 무엇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 고대 그리스의 사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그 다음에 이 지문의 특징이 주어랑 동사의 거리가 되게 멀거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는 프로세스고 동사는 그 is인 거 보이죠? is sometimes 왼쪽에 있는. 그래서 과정은 근데 어떠한 과정이냐면 대상을 조직화하는 과정 있잖아. 근데 무엇에 따라서 조직화하는 거냐면은 whether부터 property까지 네모가로로 묶어서 according to 전치사의 목적어로 보면 되죠. 그것들이 그쵸 particular 어떠한 특정한 property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대상을 분류하는 그쵸 과정이라는 것이 그쵸. 근데 이게 어떠한 intermediate 중간의 범주도 없이 이렇게 조직화하는 과정이라는 게 가끔씩은 아리스토텔리언이라고 해서 이게 형용사 형태거든. 아리스토텔레식이라는 형용사야. 아리스토텔레식이라고 불린답니다. 되냐? 고대 그리스에 이런 과학의 기원이 있다고 하니까는 그쵸? 근데 이 고대 그리스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러한 방식을 따온 건가 봐. 그래서 바로 이 매우 formal 공식적인 approach 접근이라는 게 근데 무엇에 대한 그러한 접근이냐면 formal 형식적인이라고 해석할까? 형식적인 접근이라는 게 근데 무엇에 대한 형식적인 접근이냐면 분류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매우 형식적인 접근 있잖아.
근데 무엇과는 다르냐면은 unlike는 지금 대조하면서 얘 들어주는 거야. like는 구체적인 사례들 때 쓰는데 unlike는 반대되는 사례를 들어줄 건가 봐. 보면은 분류하는 형태와는 다른 거야. 근데 뭐를 분류하는 거냐면 우리가 in everyday living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분류의 형태와는 다른데, 그쵸? allowance for 하면 무엇을 감안하던데 어떠한 것도 감안하지 않는답니다. 무엇에 대해서? fuzziness, 그 모호함이나 불분명함에 대해서는 어떠한 감안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2번 동그라미가 동사 형태여야 되잖아. 동사 자리잖아. 그래서 making 대신에, 그쵸? makes를 쓰시면 답이 됩니다. 되냐? 동사 자리인데 ing가 와서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하대. 뭐가 중요하냐면 애들아 중요하대잖아. 그쵸? 중요하다니까 중요한 거죠. 인지하는 게 중요한 거야. 뭐를 인지하냐면은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는 어디 있냐? thinking이죠.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거나 자동적인 게 아니라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대. 실제로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는 learning이죠. 동사는 어디 있어? 어디 있냐 정아야. 그쵸? is 3번 동그라미 밑에 is 있죠? 실제로 배우는 것이, 근데 뭐를 배우는 거냐면 세계를 인식하는 걸 배우는 거야, 방식으로. 근데 어떠한 방식인지 consistent, 형용사가 지금 ways라는 명사 수식해주고 있는 거죠. 명사 수식해주는 건 형용사니까 지금 consistent가 뒤에서 앞으로 ways 수식해주는 거다. 이러한 dichotomous, 얘 3번 영광펜, 얘 중요하니까 이 단어 꼭 갖고 갈래? 이분법적인이란 뜻이야. 도 아니면 모식, 이런 이러한 이분법적이고 observation based, 관찰을 기반으로 하는 관점과 일치하는 방식에서, 되냐? 세상을 인식하는 걸 배우는 건,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식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걸 배우는 게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거야. must. 뭔 말인지 되냐? 이거는 이 사람 작가의 관점이다. 돼? 우리 중 일부에게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울 수도 있대. in actuality, 실제로, 그쵸? 그것은 확장이랍니다. 문화적 전통의 확장인데 어떠한 문화적 전통이냐면 우리가 양육된 문화적 전통의 확장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러지고 나아지고 길러지고 그렇게 성장한 문화에서 조금 확장한 게 실제로 이러한 이분법적인 방식이라고 이 사람은 얘기해주네. 분류하는 것 있잖아. 이 클래시파잉 하는 것은 매우 특정한 방식에 대한 한 사례야. 사고방식이죠, 근데 어떠한 사고방식이냐면은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그쵸, introduce, 그쵸, 도입해야 하는, 뭐 알려줘야 하는 그러한 매우 특정한 사고방식의 한 사례인 거죠. 근데 뭐 하도록 introduce, 도입하는 거냐면은, 그쵸, 그들 스스로와 familiarize, 친숙해지도록, 그쵸, 뭐 하는 데 있어서? 그 과학이라는 문화에 있어서. 지금 여기서 데미지 칭하는 건 뭐냐, 윤지야. 그쵸? 누구와 친숙해지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스튜던트, 지금 데미지 칭하는 거 스튜던트죠. 근데 여기에서 친숙해지도록, 그쵸, 하는 주체는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친숙해지는 사람은 학생이니까 주어랑 목적어는 일치하지 않으니까 여기에서는 themselves라는 제기대명사로 쓰지 않아도 되는 거다. 되냐?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아리스토텔레식의 방법, 즉 현대 과학의 그 기초가 되는 그러한 방법이, 그쵸, 자연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배워야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문 다이카토머스 이러한 단어 꼭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분법적인.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데 실제로 영어로는 아리스토틀이라고 읽고 쓰거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그 다음에 항상 그 고대 그리스 관련된 내용은 자주 출제되니까는. 근데 이 선생님도 되게 29번 지문에서 말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 엄청 극단적이고 사물을 인식할 때 좋다 싫다 이렇게 약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어떠한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는 되게 유용할지 몰라도 정신건강에는 되게 안 좋을 수도 있어.
선생님은 29번의 그 이분법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되게 상담받으면서 노력하고 있거든. 지금은 안 받긴 하는데 안 받은 지 거의 1년 반 넘어가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그래서 여하튼 29번 같은 경우에는 학문적인 측면으로만 도움이 되지 정신건강적인 측면으로는 약간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뭐든지 여하튼 뭐든지 지나치면은 그쵸 모자른 것만 못하는 것 같긴 한데 30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도 괜찮아요. 별표 하나 칠까요? 30번도 별표 하나 칩시다. 같이 한번 보면은 우리 각자는 현실을 보거든. 근데 무엇을 통해서 보냐면 사고를 통해서 보거든. 근데 어떠한 사고냐면 우리가 축적해온 사고죠. 우리의 개별적인 그쵸? preserved state 인식에 대한 보존 상태에 따라 우리가 축적해온 사고를 통해서 우리 각자는 현실을 본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줄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건 그거야. 우리가 과거부터 축적해온 그런 경험이나 지식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현실을 해석하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 보자. 너가 새로운 생각을 encounter 근데 뭐 마주할 때 있잖아. 그러면 너는 이러한 상태에 call upon 요구를 하는 거야. 근데 뭐 하도록 요구하냐면은 의미를 derive 끌어내고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혹은 판단하거나 neutral 중립적인 상태로 혹은 남아있도록 이러한 상태의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외부적인 새로운 생각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우리는 그것을 판단한다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근데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미 축적된 사고에 의해서 판단을 하겠죠.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 문목에 뭘 것 같아 다 아나? 그쵸? 뭐야? every thought라고 대답 안 했지? 주어 you다 you. every부터 conjure up까지 네모가루로 묶으시면 됩니다. 얘 지금 목적어죠. 목적어가 지금 문두로 나온 건데 목적어는 문두로 나와도 다시 목적어는 문두로 나와도 뒤에 주어 동사가 도치되지 않는 거. 도치되는 경우는 부정어구가 문두로 오거나 장소 방향의 부사구가 문두로 오거나 보어가 문두로 올 때지 목적어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되냐? 그래서 모든 생각은 근데 어떠한 모든 생각이냐면 너가 encounter 마주하거나 혹은 맞닥뜨리거나 혹은 conjure up 하면은 별표 단어로 나오죠. 떠올리는 그러한 모든 생각들은 을 너는 여과하는 거야. 무엇을 통해서? 이러한 state 상태를 통해서. 되냐? 그래서 여기에서도 똑같은 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네.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쵸? 그 다음 너는 디스 스크루터니 하면은 정밀조사 뜻써라. 정밀조사랑 철저한 검토라는 뜻이 있고 이건 조금 이따 단어 정리해볼게요. 너는 철저한 검토 혹은 정밀조사를 관찰할 수 있대요. 근데 언제 그러냐면 너가 생각들을 만들어낼 때 근데 어떠한 생각이냐면 너의 감정이라는 것을 자극하는 생각을 만들어낼 때 이러한 정밀조사를 그쵸? 관찰해 볼 수가 있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래요. 더 next time은 세모가루를 열면 된다. 언제 주의를 기울이냐면은 너가 누군가와 동의하지 않을 때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래. 그리고 눈치채랍니다. 뭐를 눈치채냐면 how부터 지금 끝까지가 목적어죠. 너의 마음이 즉각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만들어내는지를 눈치채래. 근데 이게 어떠한 생각이냐면은 너의 관점을 validate 하면 입증하다, 승인하다. 너의 관점이라는 걸 입증하는 그러한 생각을 너의 마음이 혹은 정신이 어떻게 즉각적으로 만들어내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라고 하잖아. 눈치채 보래. 봐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너의 친구가 정치적인 캔디데이트 후보자를 지지하잖아. 그쵸? 근데 어떠한 후보자냐면 너가 싫어하는 그런 후보자거든. 그러면 노티스 눈치채랍니다. 러시 하면은 쇄도나 뭔가가 막 물 같은 게 막 집으로 쇄도한다 할 때 쇄도나 혹은 치밀어 오름 그 반대 생각의 쇄도를 눈치채랍니다. 근데 어떠한 반대 생각이냐면은 너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반대 생각의 쇄도를
막 치밀어 오르는 걸 눈치를 채래요. 이것이 발생을 할 때 한번 consider 뒤로 목적어는 where부터 끝까지 다 for a moment 동그란 괄호로 묶으면 한번 잠시 동안 한번 생각해보래. 어디에서 이러한 생각들이 오는지, 그리고 왜 너가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지, 이러한 특정한 순간에 그것들이 한번 목적을 한번 생각해보래요. 뭔 말인지 되냐? 내가 만약에 어떤 특정, 얘 들어주지 않아도 알죠? 내가 어떤 특정 아이돌을 좋아하거든. 근데 내 친구가 그 아이돌을 되게 비판하는 거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변론을 할 준비를 하잖아, 우리가. 뭔 말인지 되냐? 왜 그것들의 목적이 뭘까? 그렇게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의 목적이 뭘까? 너는 그것들을 attract, 끌어들이는 거야. 그리고 그것들은 목적을 갖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되냐? 여기서 계속 댐이랑 대열이라고 지칭하는 거는 디즈 또우츠를 지칭하는 거겠죠? 되냐? 그것들의 목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생각의 목적이라는 것은 너의 믿음이라는 것을 컨트라딕트 하면 반박하다, 모순되게 하다라는 거잖아. 믿음을 반박하려고 이러한 생각들이 떠오르겠냐? 당연히 강화하려고 하는 거겠죠. 뭔 말인지 돼? 혹은 validate나. 그래서 your beliefs contradict가 아니라 reinforce로 바꾸시면 됩니다. 되냐? 이게 만약에 contradict가 답이 되려면 contradict, their purpose is contradict 뭐 your friends beliefs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또 contradict가 답으로 될 수도 있겠죠. 뭔 말인지 됨? 그래서 이진웅 같은 경우에는 그쵸? 괜찮아요. 그 사고? 우리의 그러한 축적된 사고, 인식에 따라서 그쵸? 현실을 본다는 그런 얘기이고, 그래서 우리가 축적된 지식이나 인식에 따라서 반대되는 현실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을 그쵸? 강화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이러한 것들이 떠오른다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인간은 여기서 또 일단은 단어부터 정리하자. conjure up이라는 단어 별표 단어로 나오잖아. 떠올리다, 상기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원래 conjure이라는 게 마법을 쓰다 이런 뜻이 있어. 그래서 conjuring 알지? 공포 영화 conjuring. 거기서 conjuring이 뭐 주술 이런 표현이거든. 주술, 저주? 약간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스크러터니? 이거 동사 형태 뭔지 알죠? 워마에 나올 것 같은데. 스크루터나이즈. 얘 정밀 조사하다라는 그런 뜻인 거 갖고 가고. 그러니까 이 지문이 괜찮은 게 우리의 사고 방식을 설명해 주는 지문이어서 되게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는 그거랑 또 일맥상통해 믿는 대로 본다는 거야. 믿는 대로 보니까는 우리가 본 현실이 우리가 믿는 거랑 다르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되게 반박하려고 한다는 거야. 뭔 말인지 되냐? 어? 우리 자신의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은 믿는 대로 보잖아. 그쵸? 근데 막 누가 우리의 믿는 대로 보는데 그 현실을 막 반박해. 우리의 믿음을 반박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쵸? 너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생각들의 목적이 있는 거겠죠. 뭔 말인지 이게 오히려 너네를 더 혼란스럽게 했을까? 그리고 이게 선생님이 명상법 중에 하나인데 이 명상법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왜냐면 모의고사 지문에도 나온 적이 있어서 그래. 마인드풀네스라는 얘가 마음챙김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이게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모의고사에 한 3, 4년 전에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니네도 이거 기억할걸? 그거 기억나? 어떠한 신체적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직시하도록 해서 고치는 치료 방법, 동양의 치료 방법이라고 해서 그 마인드풀니스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면은 되게 생각을 없애고 되게 뭔가 비워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명상의 목적은 나를 대상화한다고 해야 되나? 마치 신처럼 나를 관찰하는 입장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나는 그걸 명상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런 명상을 하게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생각 혹은 감정
그거를 무슨 도덕적 잣대나 사회적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다 인정하는 과정이 명상이야.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지문에서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에 따라서 현실을 본다는 지문인데, 실제로 명상에서는 우리가 감정이나 생각 같은 것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해. 왜냐면 우리가 그 화나는 감정이나 슬픈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다고 느낄 수 없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생각 같은 것도 나도 모르게 뭐 불순한 생각이나 엄청 폭력적이나 자극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서 할 수 없는 게 아니거든. 오히려 사람의 특징이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더 반대작용이 일어나서 더 표출되는 그러한 게 있거든. 그래서 명상은 이러한 모든 감정이나 생각 같은 것을 받아들여서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도록 하는 거. 그게 명상의 목적이거든. 그래서 설마 또 모의고사 지문에서 명상이나 이런 인식과 관련된 지문이 출제될 수 있으니까는 그냥 듣고 아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3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31번도 이거 기억났어? 31번 맨날 나만 기억나죠? 31번 지문 하니까 딱 그거 기억나지 않아? 그 수능 특강에서 건축 관련 지문이 나온 적이 있잖아. 그 교량, 브릿지 아키텍처였나? 교량 건축 관련해서 교량 건축에 있어서 그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그 두 개가 큰 축이었는데, 디자인의 그 엔지니어링 공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디자인에 대한 한계 때문에 그 건축이라는 게 실패와 성공의 사이클에 있다. 이러한 거 틀렸잖아, 윤지야. 그 사이클을 끊어내야 된다 해가지고 골라가지고 그 질문 기억나죠? 그래서 건축과 관련해서도 되게 모든 학문 중에서도 언어학이나 건축학 이러한 거는 조금 토픽이 많이 되는 것 같아. 수능 완성이나 그런 곳에서 보면은. 그래서 디서플린이라는 단어도 꼭 갖고 가야 되는데, 얘 워마에 100% 나올다던데 가장 많이 지금 학문 분야라는 뜻으로 되게 많이 사용되잖아. 그 다음에 뭐 학과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고. 근데 얘가 다위어거든. 그래서 규율이나 훈육이라는 명사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절제력이란 뜻도 있는 거 꼭 갖고 가. 절제력. 그 다음에 동사 뜻으로는 규율이나 훈육이란 뜻이 있으니까 뭐 훈육하다라는 뜻이 있고 징계하다라는 뜻도 있는 거. 그냥 꼭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 아카데믹 디스플린, 그러니까 학문 분야야. 학문 분야로서 architecture, 그 건축학이라는 것은 humanities, 인문학의 밖에 있거든. 그래서 in the sense 그러한 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거야. 근데 어떠한 의문의 여지가 없냐면은 그것이 인문학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데는 의문이 없답니다. 그쵸? institutionally 하면은 제도적으로라는 뜻이거든.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건축학이라는 게 인문학이 아니라는 거야. 그쵸? 비록 어떠한 것이 있을지라도. 근데 어떠한 것이냐면 family resemblance라고 해서 가족 유사성이라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resemblance, 이거 단어 풀이에 나오잖아. family resemblance라는 게 포인트는 resemblance거든.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한 특징이 있을지라도 institutionally,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인문학은 아니라는 거 얘기해주고 있는 거다. 건축학 학생들이 오리엔트도 얘 조금 있다가 단어 정리하는데, 여기에서는 선생님 지향하다라고 해석할게. 그러니까 지향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지향하게 하다 되냐? 그러면 얘 해석 어떻게 하면 되겠어? 건축학 학생들이 지향하진 않잖아. 뭐 사고하는 거나 쓰는 거, 읽는 거나 책을 읽는 거나 쓰는 걸 지향하진 않잖아. 꽤나 같은 방식으로. 그쵸? 그 인문학에 있는 학생들과 같은 방식으로 뭐 생각하거나 읽거나 쓰는 거는 아니잖아. 그런 걸 지향하진 않잖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인문학과 그쵸? 건축학이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건축학에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쵸? 항상 그것이 being unsure, 확실하지가 않다는 거야. always, 항상 확실하지가 않대.
뭐가 확실하지가 않냐면은 as to는 전치사죠. 무엇 무엇에 대해라는 where부터 disciplin까지 네모가로 포지션은 여기에서 동사야. 동사 위치시키다라는 그것을 어디에 위치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 자신의 정체성을 학문으로서 어디에서 위치시켜야 되는지가 확실하지가 않아 왔대. 그것은 그것 자체로 be divided가 한 덩어리다. 그것 자체로 내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나뉘어져 있냐면은 그것이 과학인지 혹은 기술적인 학문인지 또는 art or aesthetic 예술 혹은 미학적인 산물의 그러한 예를 한 덩어리로 해석하는 게 나을까요? 예술의 한 양식인지 혹은 미학적인 산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것 자체로 내적으로 분열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건축학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은 건축학이라는 게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는 거네. 나뉘어져 있다는 거는. 뭔 말인지 되냐? 건축학이라는 게 과학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기술 학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예술이나 미학적 산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겨져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빈칸이라는 게 그쵸. 그것 자신의 정체성에 관련한 이것의 빈칸이라는 게 그것을 꽤나 그쵸. 공개되도록 만들어 온 거죠. 무엇에 있어서 철학적 그리고 비판적인 이론에 있어서 방식으로.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 다른 학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이거든. 공학이나 의학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공학이나 의학은 너무 똑 떨어지는 학문인데 이 건축학이라는 거는 애매하다는 거야. 되냐? 그래서 답이 2번이잖아. uncertainty. 근데 이거 답 고르는 거 쉬웠죠. 쉽진 않았는 어렵진 않았죠. 난 여기서 끌어왔어. unsure. 확실하지 않으니까 uncertainty. 되냐? 그 다음 what부터 outsider까지 네모가로로 묶으면 돼. 그러니까 내가 긍정적으로 외부자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그 건축학과 관련된 그런 전문가는 아닌 것 같죠. 글쓰니까. 그러니까 외부자로서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건축학이라는 게 학문이라는 거야. 근데 어떠한 학문이냐면은 seeking이 discipline 수식해주죠. 자기 인식을 추구하는 학문인 거죠. and 그리고 for부터 definition 동그란 괄호로 묶으면 그러한 자기 인식을 위해서 그쵸. 그것은 그것 스스로 바깥을 봐야 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되냐? 이 지문을 중요하다고 일단은 답을 혹시 틀린 사람 이걸 매니플레이션 고르지 않았죠? 있어 보인다고. 얘는 무슨 조작 같은 거잖아. 이것도 아니 틀렸으면 미스컨셉션으로 고를 수도 있는데 미스컨셉션은 오해라는 뜻인데 뭔가 우리가 오해라는 건 이런 거잖아. 진실이 있는데 그 진실 외에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걸 오해라고 하는 거잖아. 잘못 알고 있는 걸. 근데 우리는 건축학을 지금 잘못 알고 있진 않거든. 그래서 답을 2번으로 고르면 되고 그 다음에 단어를 일단 또 정리해. 오리엔트라는 단어가 내가 아까 지향하게 하다 라는 뜻도 있는데 익숙해지다, 적응하다 이러한 뜻도 있는 거. 오리엔트가. 그 다음에 이 지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마지막 문장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건축학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를 인식해야 되는 그러한 학문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공학이랑 의학이랑은 대조적으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관찰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문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걸 이미지화하면은 의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스로 침체돼 있는 학문이라는 거죠. 그 침체라는 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이미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밖에서 볼 필요가 없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이 의학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학문을 분류한다고 생각했을 때. 근데 그 건축학이라는 거는 스스로 인식해야 되는 학문이잖아. 스스로를. 왜냐면 인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제대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는 건축이라는 애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나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 볼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 자신의 바깥쪽에서 자신을 봐야 되는 거죠. 스스로를 인식해야 되니까. 뭔 말인지 되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도 알아야 되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 스스로 정의가 안 내려져 있거든.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이 되게 함축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자기를 바깥에서 약간 객관화하는 게 필요하다. 약간 이러한 것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 지문이 내가 괜찮다고 생각한 거야. 이 마지막 문장 때문에. 이 마지막 문장 때문에. 단순히 건축하기여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3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쉬웠어. 3점이라고 왼쪽 오른쪽 다 해놨는데 뭐 그냥 재밌었어요. 볼까요 한번? 중요한 일 있잖아. 근데 어떠한 중요한 일이냐면 그쵸? preservatives 이거는 갖고 가. 방부제라는 뜻. 방부제와 관련된 그러한 중요한 일이 indicate 보여준답니다. 뭐를 보여주냐면은 making이 주어져 동사는 influences다. making의 사역동사로 쓰였네. organ meat, organ이 장기라는 뜻이 있잖아. 간이나 심장과 같은 내장육. 내장육을 그쵸? 뭔가 친근하게 보이도록 익숙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근데 무엇을 통해서 친근하게 만드는 거냐면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나는 괄호를 읽지 않아. 그것들의 절단이나 형태나 혹은 포장에 있어서 이렇게 뭔가 익숙하도록 만드는 것이 맛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되냐?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에 따라서 맛의 인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통찰이라는 게 발견이 된대요. 연구 동안에 발견이 되는데 근데 무엇에 대한 연구냐면은 그쵸? 무엇이 preserved food 이런 건 그냥 외워버려 통째로. 무엇이 보존식품을 가장 받아들이도록 만드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 동안에 그쵸 발견이 된답니다. 보면은 세계 2차 대전의 초에 요구가 있었거든. 근데 무엇에 대한 요구냐면은 canned meat, 통조림으로 된 고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고 근데 이 통조림으로 된 고기가 어때야 됐냐면은 신선한 고기 맛이 나야 됐고 그 다음에 powdered milk, 분유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분유는 또 fresh whole milk, 신선한 전유와 같이 그렇게 reconstituted, 원상태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분유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고 reconstituted 밑에 나오죠 별표 단어로. 그리고 그 보존된 빵에 대한 요구도 있었던 거죠. and를 사이로 지금 for 세 개가 병렬되는 거 보이죠? for and for. 근데 이게 또 빵이 어때야 됐냐면은 또 신선한 빵과 같은 맛이 나는 그러한 보존된 빵에 대한 그러한 필요성이 있었다는 건 얘들아. 잘 봐봐. 봐봐. 와, 너 수지같이 생겼다. 그 말인즉슨 걔는 수지가 아닌 거야. 뭔 말인지 이해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신선한 빵과 같은 맛이 난다는 건 사실 신선한 빵이 아닌 거야. 단지 그러한 맛이 날 뿐이지. 뭔 말인지 이해 돼? 야, 이거 고기 아닌데 고기 같은 맛이 난다는 건 결국 고기가 아니라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 돼? 정부는 푸시, 밀어붙인 거야, 압박한 거야. 그 식품 회사가 뭐 하도록? 그 식품을 preserve, 보존해서 to resemble은 투부정사의 결과적 용법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신선한 음식을 담도록. 되냐? 음식을 보존해서 신선한 음식을 담도록 압박을 한 거죠. 왜냐면 전쟁해야 되잖아. 전쟁하려면은 먹고 힘내서 전쟁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거 식량도 부족하니까는 되냐? 그러니까는 압박을 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것들이 신선하게 보이고 그러한 맛이 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었던 거죠. 그들이 안전하다고. 그리고 그러한 보존 식품 방부제라는 게 그쵸 유해하지 않다고. 그쵸? 이러한 작업 때문에 초기의 노력이라는 게 일부 내장육에 그쵸? introduce 노력이 일부 내장육을 필러 채우는 것으로서 어디에 넣은 거야? introduce는 여기서 넣다. ground는 지금 간 쇠고기와 소시지에 필러로서 넣은 거죠. 되냐?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 거잖아. 그 보존식품이라는 게 안전하고 그 다음에 방부제라는 게 무해하다고 느끼니까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이제 장기육 같은 게 쇠고기나 그런 소세지를 채우는 용도로도 사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간 고기와 소세지의 형태 둘 다 해서 replace A with B, A를 B로 대체하다. 이러한 기존의 고기를 내장육으로 대체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존의 고기 대신에 내장육을 사용하는 것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인기를 얻었냐? 그것들의 낮은 가격 때문에. 지금 가격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안 나오니까는 1번 지우죠. 그 다음에 2번. 신선하게 생산이 됐냐?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신선하지 않잖아. 신선하게 보일 뿐이야. 그리고 친환경적인 방식이라는 내용은 전혀 없고. 3번. 증가시키지 못해서 가능성을 질병에 걸릴 가능성을 증가시키지 않았냐? 질병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4번. 그쵸. 커질 투부정사. A가 투부정사하도록 만들다. 고기가 달라 보이도록 그쵸.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비슷하니까는. 그쵸. 4번. 이 4번의 답은 어디에서 유추할 수 있겠어? 닮도록 만들게 했다잖아. 그러니까 거부감이 없는 거잖아. 뭔 말인지 되냐? 첫 번째 줄에서도 뭐라 그래? 중요한 노력 혹은 작업이라는 게 그 방부제와 관련된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은 그쵸? 내장육이라는 걸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것에 있었다는 거야. 이러한 부분에서. 돼? 근데 이러한 것이 또 맛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주고. 뭔 말인지 돼? 그냥 답을 이거 4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달라 보이지 않았다는 건 비슷하다는 얘기니까. 뭔 말인지 되냐? 5번도 한번 볼까? 제공이 되었기 때문이냐? 많은 양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이러한 내용 없죠. 답을 1, 2, 3, 5가 너무 명확하게 아니기 때문에 4번으로 고를 수도 있었겠네요. 되냐? 이 지문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게 이 reconstitute라는 단어가 원래 constitute가 구성하다라는 단어잖아. 근데 재구성하다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되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33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항상 그 수업을 하다 보면은 여기 보면 지금 영상이 11분, 12분, 6분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잖아. 1분. 근데 보통 이렇게 수능 완성 찍을 때만 이렇게 조각 나. 뭐 말이 엉키거나 그러면은 다시 촬영하고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이게 압축하면은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나오는데 고1이나 고2 애들 찍을 때는 영상 그냥 한 컷에 찍는 경우는 없어. 힘들어서 쉬어서 한 영상 2개 정도 나오거든. 뭐 40분 나오든지 30분, 40분 나오든지 하는데 수능 완성은 그 정도로 니네가 신경 써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라는 거야. 신경 써서 공부해야 되는 그러한 지문이라는 거고. 이게 사실 영어가 해석이 안 된다기보다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 그쵸? 이게 되게 쉽지 않아. 내가 편입 공부를 했는데도 편입 공부를 안 했으면 내가 과연 이 수능 완성을 강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가리킨다는 것은 너네도 발표할 때 알지. 이만큼을 설명하려면 이만큼만 알면 안 되잖아. 이만큼을 설명하려면 이만큼을 알아야지 이만큼을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 마음에 이해돼? 여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게 왜 3점짜리인지 나 잘 모르겠거든. 그냥 빈칸인데 3점짜리 할 게 없어서 3점으로 해놨나 싶기도 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33번 지문 같은 경우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exhibit 하면은 뭐 전시하다, 보여주다, 보이다 이런 뜻이 있죠. 그 신체적 증상이라는 걸 보이거든. 그들이 거짓말을 할 때 그들의 몸이라는 게 스트레스에 반응을 하거든. 그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야. 그들이 생각할 때. 근데 뭐라고 생각할 때? 그들이 발각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 느끼는 스트레스에 반응을 한답니다. 즉시 그들의 심장이라는 게 더 빨리 뛰어. 아드레날린이 베이스는 여기서 적시다라는 동사다. 그들의 시스템을 적시면서 그리고 그들의 숨이라는 게 더 shallow, 얕아지는 거죠. 그쵸? In response to 무엇에 반응하여서? 그 공포감에 반응하여서. 그 다음에 그들의 손이라는 게 차가워져.
blood flow, 혈류라는 게 constricted, 밑에 별표 단어로 나오죠. 위축이 되면서. contract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쵸? 그리고 그들의 손이라는 게 sweat, 땀으로 젖고, 그리고 그들의 근육이라는 게 tense, 긴장을 하게 된답니다. 이 부분도 그냥 건너뛰어서 읽어도 돼. 나 중간부터 읽었나? 그럴 거거든? 이것도 구체적인 사례잖아. 어떻게 몸이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뭔 말인지 되냐? examiners, 조사자들은 이러한 패턴을 볼 수가 있거든. 거짓말 탐지기 장비에서. 그리고 liar, 그 거짓말쟁이들이 잡히는 거거든. 이러한 기술이라는 게 잘 작동을 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근데 우리 중 대부분이 뇌를 갖고 있어서 그렇거든. 근데 어떠한 뇌냐면은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그런 뇌야. 그리고 신뢰받고자 하고 그 다음에 받고자 하는 뇌를 갖고 있어서 그런 건데, 그리고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는 거야.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또는 뭐 할 때, 우리가 잡힐 거라는 생각을 할 때 죄책감을 느끼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반응을 하는 거죠. 되냐? 심지어는 새로운 뇌, 이미징, 영상 거짓말 탐지기 장비라는 게 있거든. 그리고 회사도 보면은 지금 대열 플러스 비동사 뒤로 주어가 equipment and companies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가 쓰였네. 이거 그냥 넘어가자. 그리고 회사도 있는 거죠. 근데 어떠한 회사냐면은 spring up 하면은 위로 튀어 오르는 거니까는 생겨나다. 생겨나는 회사들도 있는 거야. 예를 들면은 no lie MRI 같은. 근데 왜 생겨나는 거냐면은, 그쵸? in court, 법원에서 증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쵸? 너가 진실을 말하는지 아닌지를, 그쵸? 법원에서 증언하기 위해서 이러한 회사들도 생겨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not only 중괄호로 묶으면 뒤에 주어는 your body죠. 너의 몸이라는 게 거짓말에 반응을 할 뿐만이 아니라 너의 뇌도 또한 반응을 한다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들의 뇌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훨씬 더 활동적이게 된답니다. 그쵸? 진실을 말할 때보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빈칸하는 거야. 그쵸? 이투 가져와 진주어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실제로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냐 갑자기? 시간과 관련된 내용 없고. 5번. 일부에겐 더 쉽다는 내용 없죠? 그 다음에 3번. evoke 하면은 일깨우다라는 뜻이잖아. 뭔가를. 그래서 더 많은 기쁨을 일깨울 리가 없죠. 4번. 너로부터 더 많은 것을 끌어내야 하는 거. 더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하는 거잖아. 뭔 말인지 되냐? more active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답을 4번으로 고르시면 되고요. 5번. 너의 몸을 calmer, 더 차분하게 한다? 선택지가 너무 아니기 때문에 4번으로 답을 또 고를 수 있을 것 같네. 되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 반전 포인트가 없어서 뭐 거짓말을 하면은 일반적인 이러한 신체적 반응이 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은 뭐 그거 거짓말이 잘한다. 신체적 반응도 안 일어난다. 이러한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끝까지 글의 흐름 변하지 않는 지문이었고, 지금 단어 가져가야 될 거는 그 provoke, evoke와 비슷한 게 evoke랑 동의어로 봐도 되는 게 invoke. invoke라는 것도 불러일으키다 이러한 뜻이 있거든. 혹은 법 규칙을 적용하다 혹은 언급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써주긴 할 건데 사전으로 한 번 더 찾아봐. 첫 번째 뜻은 법 규칙을 적용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러일으키다일 때 evoke랑 동의한 거다. 불러일으키다. 그 다음에 provoke는 알죠? provoke는 유발하다. 뭔가 단어 뜻이 비슷하지 않냐? 불러일으키다, 유발하다. 그러니까 뭔가를 자극시키는 느낌이네, 보크가. 그 다음에 revoke는 뜻이 완전 다르니까 revoke는 폐지하다, 취소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 지금 업로드 하면은 8시 전에 업로드 될 것 같긴 한데 영상 얼른 듣고 우리 12시에 퀴즈 채팅 참여해서 우리 한번 고1 고2 친구들 박살내고 뿌링클 쟁취해보도록 합시다.